안녕하세요.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.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현재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을 모시고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2학년을 재학 중인 김지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이고요. 여기서는 이제 자본주의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, 그리고 그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유린이나 사람들이 겪는 고통, 거기서 의료인이 가져야 할 시선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계획입니다. 이 장지글러라고 하는 이 책의 이제 작가가 상당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. 세계 그 식량조사단 일원이기도 하고요. 그죠? 또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지글러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 식량특별조사관 경력이 있으시고 현재는 유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사회학자로도 알려져 있으십니다.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고 또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책을 간호대 학생들,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의료 그리고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인류애나 어떤 사람을 향한 그 자체로적인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, 또 근본적으로는 그 인류애가 나아가서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간호사는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만 내가 신경을 쓰면 될까? 지금 내 눈앞에 대학병원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만 내가 처치를 하면 될까? 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간단한 연고 하나 못 발라서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 물음을 가지고 저는 이 책에 접근을 했고, 앞으로 간호사가 되시기를 꿈꾸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물음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했습니다. 단순하게 직업으로서의 간호사가 아니라 그 어떤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, 그 다음에 뭐 사람의 더 나아가서 인권까지도 다뤄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주의자들, 자본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과한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, 그리고 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구상의 4분의 3의 인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, 즉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나 라고 크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불평등 속에서 분명히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냐. 예를 들어서 이 손녀와의 대화로 표현이 되는데, 손녀가 할아버지인 장지글러에게 물어봅니다. 할아버지, 우리들은 근데 잘 살고 있지 않냐? 뭐가 문제냐? 이렇게 물어보죠. 이제 제가 여기서 찾아낸 답은 사람들은 소비사회, 즉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로부터 주입을 받은 욕망을 당연히 충족받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데, 그 충족받는다는 게 몇 번 신지 않아도 올이 나가버리는 스타킹, 몇 번 만지지 않아도 고장나버리는 휴대폰을 새로 삼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, 그 행복의 원천이 우리는 마케팅이나 광고로부터 억지로 주입받은 욕망을 충족받았다는 거거든요. 즉 그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고통과 허영심만을 더 키우는 그런 끔찍한 불평등, 야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다면 뭐가 있을까요?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필연적 불평등과 그 야만성이라고 저는 그 핵심 주제를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. 6장의 소제목이기도 한데요.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장지글러는 이야기를 합니다.
우리가 그 희생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오로지 출생의 우연이야. 유행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점뿐이지. 이라고 이제 북반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반구에 뼈 빠지는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책의 전작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장지글러는 이미 식량 생산이 전 지구 인구의 2배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과 분배 문제로 언급한 바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그 책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나서 다시 또 이 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 뒤에는 나는 5초마다 아이 하나가 굶어 죽는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그 말뜻은 아직까지도 이런 세계적인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간호대학을 지망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 아니면 선배 이렇게 비슷한 연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또래 친구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.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는지 그 과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어떤 대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게 옷이 됐든 식품이 됐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에 의하면 그거는 단순히 이 대기업의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남반구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한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자본으로부터 사람들은 어쩔 때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우리가 그 과정을 헤아리고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먹고 입고 소비하는 많은 생산물들은 대체로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, 노동력이죠. 아주 싼 값에 네, 그 노동력을 담보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장지글러 책에서도 다수 언급되고 있지만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어낸 결과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잖아요. 자본주의의 수혜자들은 과연 행복을 느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요. 소녀가 장지글러 할아버지에게 실제로 이걸 물어보거든요. 책 속에서. 할아버지, 그럼 우리는 불행하지 않지 않냐? 불평등은 할지언정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래서 할아버지는 얘기를 해주죠. 물론 우리는 행복하지. 우리 욕망이 충족됐으니까. 근데 그 욕망은 소비사회가 나서서 너의 필요를 정해주는 거지 라고 정리를 합니다. 잠재의식에 작용을 해서 우리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마케팅이나 광고가 있잖아요. 그거는 쇼핑을 여가 생활로 여기도록 우리를 어쩌면 세뇌시킨다고도 볼 수가 있고 계속된 소비가 이루어져야 계속된 생산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짧은 시간만 쓰도록 기획이 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. 그거는 계획적 구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고 굉장히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특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본주의로 야기되는 환경 파괴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채소나 과일, 육류에 주입이 되는 항생제나 살충제의 양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.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사람이 흡수하는 살충제의 양이 무려 5리터라고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압류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제초제의 사용이 농화학 업계 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고
전 세계 암의 60%의 발병 원인이 생태계 파괴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식품 섭취라는 WHO의 최근 보고서도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불평등의 세계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우리도 마냥 행복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이제 환경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열대 원시림이 파손이 되고 이제 곤충이 더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제3세계에 있는 그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살고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들이 엄청난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파괴되고, 그렇죠? 동물과 식물들이 파괴되고,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피해,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어떤 고리 속에 사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,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사람,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인류애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본다면 간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세대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봐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다 더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보면 간호하는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어떤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만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오래 남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술이나 간호라는 행위 자체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.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,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따라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나 개인은 그럼으로써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, 그 행위는 여러분들에겐 간호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간호사로서, 예비 간호사로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난 어떤 간호를 하겠다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. 결국 사람의 목숨, 사람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에 앞서서 그 행위의 이면에 필요한 어떤 생각들을 즉 가치관이겠죠?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이 책을 추천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이 책을 읽으셔서 마음 따뜻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의료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미래 간호사들에게 추천하는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